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주개혁선거 대연합 선언을 하셨습니다. 통합기회정당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지목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례들 제공이 사회 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1분 1답은 아니고 질의응답 네네.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네 분씩 묶어서 질문.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너무 딱딱해서 하는 얘기. 네, 이쪽부터 이렇게 쭉 세 분 질문 먼저 하셨습니다. 이광희 기자님.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 소수정당 배를 위해서 이제 대연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소수 정당의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요. 조국 신당이나 이제 송영길 신당도 포함될 수 있는지, 만약에 포함될 수 없다면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포함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런 소수 정당에게 비례 압수를 전부 양보한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아니 하시죠. 아니. 일단 소수 정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정당의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국민의 최소한의 선택 기준에 부합할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어떤 소수 정당이 함께하게 될지는 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함께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역시도 모든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 지지나 또는 권력의 획득에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바로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역시 시민사회와 또 해당 당사자 정당들 또 우리의 입장 그리고 더 크게는 표심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 발기인대회까지 마쳤습니다. 당명까지 정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의도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연동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실천하고 있고 공약은 잘 실천 안 하면서 이런 건 잘 실천합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입법에도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찍은 표는 100% 비례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례 정당 투표가 봉쇄되는 결과가 돼서 표심의 왜곡, 즉 주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위성정당 같은 형태는 없어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반칙을 하고 원투 경기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칼을 들지 말자라고 주장했고 또 칼을 들 수 없게 규칙을 만들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저희가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합의했던 연동제를 통한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과제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기준에 어느 선이 적정할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그래주시면 네. 저 한국일보 대경 기자인데요. 저 이어서 좀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과 향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특히 이제 비례연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던 그 용해인 의원이 소속했던 그 새 진보 연합과도 합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향후 이제 당내 병립형 의견은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건지, 의총을 추인하고 전당원 투표를 다시 절차를 밟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양도 많아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비례연합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드린 것이고, 그 문제는 이제 비례연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부분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사실 정당 간에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정당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 하나의 선거에서 특정 부분만 합의하고 특정 부분은 제외한 채 이제 갈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또 당내에 의사결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비례연합 문제가 이 문제와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제가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이번 총선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퇴행과 역주행 폭주를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서 막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또 그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함께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제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진다고 한들 정치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와 협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으로 이번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과 합칠 거냐 이 문제는 약간 논리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연동형을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 비례성을 강화하자,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일정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에서는 지역구에 득표한 지지율만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게 배분하자는 게 이 제도인데, 어쩌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따먹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까지도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좀 임시적 조치, 응급 조치, 정당 방위적인 응급 대응 조치를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들이 연합한 어떤 정당은 영속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거기하고 선거를 위한 임시 플랫폼 정당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겠죠. 각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문제는 아마도 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아니고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치적 의견을 가진 집합체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 의사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 본질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고, 뭐 당연한 일입니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마치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그리고 의욕적인 논쟁 과정이다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결정에 따른 후폭풍 또는 책임이 너무나 막중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결정하고 책임도 다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 이걸 논의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뚜렷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제도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되는 결과도 분명히 어느 쪽이 낫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크게 갈리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받아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당내 헌법기관의 집합체인 의원총회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또 이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100% 당원 투표 뭐 이런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논쟁을 통해서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언제나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입니다. 네, CBS의 원종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결단을 하셨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비례연합 정당이 이제 그래서 창당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권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선거에서 책임이라는 건 결국 공천을 통해서 지는 거고 또 대연합이라고는 하지만 이 공천 주체가 좀 불명확해지면은 말씀하신 주권의 왜곡 현상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회견에서 민주당 주도적 책임 이런 워딩을 써서 말씀을 하신 건 좀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당 주도적 역할론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또 창당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결단하는 영역인 것이죠. 이해관계를 들고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주권 의지, 소위 표심을 100% 위성 비례 정당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대의 때문에 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반칙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그대로 방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역시 우리 민주당이 대부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승패 결과도 또 표심의 왜곡 결과도 결국 우리 민주당이 이 범야권 진보개혁 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물론 다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이고 멋있고 합리적이냐라는 점을 보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판단과 결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그 크기에 걸맞게 맏형의 지위에 맞게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쪽 언론이 혹시 좀 배려 차원에서. 근데 왜 이쪽 줄만 하고 이쪽 줄 안 하면 그렇죠. 네. 언제나 공평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맞아 하세요. 네.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그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한다고 하시면서 그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될 점을 사과드린다고 하셨는데요. 그 여기서 말씀하신 이 준위성정당이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는 그 위성정당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어느 쪽 선택을 하나 우리에게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제도가 이상에는 맞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많이 괴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 여당이 합의하지 않는 게임의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제도라 우리는 편법과 반칙으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던 것이고, 그런 상태라면 사실은 반칙을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장치까지 한꺼번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를 만든 점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사과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불완전한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불완전한 제도를 악용해서 이 제도를 소위 평해화시키는, 그야말로 뼈만 남기고 다 없어지는, 껍데기만 남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즉시 이를 보완하는 위성정당 금지 제도를 뒤늦게라도 만들었어야 하고, 또 국민들께 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했든 대통령이 거부 태도를 보였든 관계없이 위성정당을 막아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편법과 또는 반칙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역시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가 사과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 문제인데, 결국은 준위성정당을 창당합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의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또 위성정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쯤 위성정당이 맞죠. 그래서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저희가 공언했던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런 위성정당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 저희도 반쯤은 위성정당에 해당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세 번째로 이 부분도 사과드린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위성정당은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의미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시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공천합니다. 그건 위성이죠. 임시로 만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비례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정당, 이번 선거를 위한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민주당이 공감하는 분들이 공천되게 하겠다는 점은 같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민주당만의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 이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소수 정당들, 소수 정치 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라는 점에서 다르지요. 그래서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연합 플랫폼, 소수 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위성정당 아니다라고 한들 그 위성정당적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위성정당, 반쯤은 위성정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준위성정당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괜찮습니다. 공전론 네. 35분까지. 35분까지 해야 됩니다. 네. 공전론 좀 더 가능한 더. 예. 그러면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기자님 같은데. 하시고 먼저 하시죠. 제가 하시고 네. 박사님 하겠습니다. 사수 앉아서. 네. 저 무등일보기 예지. 네. 무등일보에. 네. 저희는 뭐 지역 공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죄송한데 사실은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인데 오늘은 이 선거제도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만 받아주시면. 그렇죠. 네, 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는 스태프분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 공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전남 선거구 중에서 지금 서구울이 유일하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전략 선거구 지정은 전략 공천하고 그런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익히는 만큼 혹시 특히 지금 지역에서 좀 반발이 커서요. 경선 지역으로 전화를 요청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선거가 과연 경선이 언제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선택되고 전략공천은 그와 반대의 결론을 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양한 방식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발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전략공천이 바람직할지 또는 경선이 바람직할지는 계속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백당 기자님. 네, CBS 백담입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도 결국 합당하면서 위성정당 꼼수라는 비판이 이었는데요. 아까 플랫폼 정당이 각자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경우에도 그럼 합당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시정당이기 때문에 영속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꼼수가 아니라 상대의 반칙에 대응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끝나가는 것 또 같습니다. 앉아주시죠. 비례대표제 결정하신 것에서 한동훈 변호사는 여기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국민 대표님 유치를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아까 국민통합의원 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표님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장기보관 팀이나 기업생활들의 무역공학 현실에 대해서 다른 성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신 건지. 다른 누군가의 지적이라는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네, 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혜진. 마이크 좀. JT 주의진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결국에 지역구 문제까지 포함해서 비례선거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의당들과 지역구 공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계속해서 전에 병립형 회기를 시작을 하시는 그런 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연동형 결정한 이유와 시점, 계기 네.
이거는 이제 간담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긴 한데,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대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미 아까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통상적 경쟁을 통해 그야말로 일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전국상이 너무 엄혹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문자 보낼 때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소위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사회 전반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딱 하나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놔두면 잘 되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경제 주체에 경제에 관련된 의지, 확신을 심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책입니다. 방치는 가장 무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권이 어쩌면 북풍, 총풍 같은 사건을 노리면서 강대강 대결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어쩌면 충돌을 유도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 특히 핵전쟁 위협까지 높아진다는 국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단 한 표까지 합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다 어부지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최소화하자는 게 제 대연합, 선거 대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독립형을 언제 회귀했느냐, 그냥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거나 마음의 결단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고 결국은 물론 사람이란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점이 더 중요하구나 했다가 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이게 또 더 크네라고 생각을 확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약간 한 며칠, 2, 3일 전쯤 사실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뭐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분. 네, 한 분만 하시죠.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 들려서. 여기는 지역구 출마로 생각을 하셨다고 고민 중했을 때 그러면 비례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이정인 대표님과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